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성리학과 주역, 지리, 천문학,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전북 김제 구안을 지역구로 20대 국회에 진출하셔서 당당히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국회 농해수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경실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비롯 국정감사 우수위원 5관왕에 오르는 것을 비롯 300명의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실적 7위를 기록한 분입니다. 먼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값 24만 5천 원을 가장 먼저 제안하는 등 농민의 어려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종애 의원님께서 지금부터 동양사상 특강 오해와 편견을 깨는 강의를 60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말고 오늘 김종애 의원님의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름이 김종휘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유람대교도 현직 국회의원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을 빼고 단순한 동양학자로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 좀 노심초사했습니다. 저 같은 아는 것 없는 천학 비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들어주시는 청중들이 이 넓은 지역에 한 10명이나 오시면 어쩔까 이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강의 앞서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저는 생활 습관이라든가 환경이 아마 16세기 전의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의 과정 환경이 그래요. 갑오경장 이후에 우리나라가 개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단발을 가장 먼저 상투를 잘랐잖아요. 상투를 자를 때 저희 집안은 아무도 상투를 안 잘랐어요. 저희 증조부가 그랬고 저희 조부님이 그랬고 저희 또 오늘 저 도발하신 분, 상투 트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올해 연세가 94세신데 아버님이 아직도 상투를 들고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이런 가정에서 저의 의도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을 하면서부터 한자를 배우고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특히 제가 또 타고난 바가 노둔해요. 좀 멍청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바가 더욱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제 강의를 한다 보니까 참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은 제가 어느 정도로 노둔한가 하면은 말을 하면서부터 한문을 배워왔는데 한문으로 한자로 제가 제 이름을 못 씁니다.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것이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못 써요. 이렇게 한문이 어려워요. 왜 못 쓰는 거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결같이 딱 작은 모음으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글자 하나만도 이체차 다르게 쓸 수 있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말씀드려도 김자를 하나 쓸 때 전서, 애서, 해서, 행서, 초서, 진초, 장초, 과두 이렇게 10개 이상으로 쓸 수 있을 뿐더러 내가 성이 김간기, 김가를 50자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공부한다는 사람이 내가 내 이름 석자도 못 써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안다 소리 할 수 없는 것이 한자야. 어디 가서 한문 나 잘한다 한다고 하면 나는 참 속으로 물그러미 바라봐줘요. 참 저 사람은 작품이 훌륭한가 보다. 어떻게 저거 스스로 잘한다고 할까? 문장은 그만두고 지 이름도 못 쓸 텐데 저렇게 안다고 하니 참 대단한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저는 제 이름도 못 쓰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한다는 것이 누차 또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이나 또 강의를 안 열 수도 없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자를 익히고 아버님을 도와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내가 본 저 지리산 속에 사는 분 도사인 줄 알고 나보고 사주가 놀라, 궁합파 놀라, 관상이 어찌냐, 풍수가 어찌냐 이런 것을 또 나한테 또 요구를 해요. 실제 제가 또 그런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한자 한문을 익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과 연계가 돼 있어서 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늘 틀려요. 예를 들면 아까 저기서 이제 인사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중산 김금태 선생이라고 여기 오셨는데 아까 조영구 씨가 소개 말씀하셨죠. 78년에 정효주양 납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야를 떠들썩게 했던 그 실화인데 그 실화를 그대로 바탕으로 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 극비수사라는 영화예요. 그게 유해진 씨가 주연을 했고 또 누구요? 그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그 실제의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 극비수사라는 영화고 그 주인공이 김금태 중산 선생이고 또 이영돈 PD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음식도 많이 하는 이영돈 PD가 우리나라 전국의 역술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느 역술가가 가장 잘 신통하게 잘 맞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처음에 베스트 10명을 뽑다가 또 6명을 뽑다 그 중에 한 명으로 또 낙찰해서 뽑힌 사람이 여기 김금태 중산 선생님입니다. 중산 선생님 한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제 시계로 볼 때 당금 천하에서 역술로 최고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저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디 가서 역술 한다 할 테지. 우리 같은 이런 의원을 그만 놓아두고 초등 국부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본다고 할 것이오. 근데 우리는 몰라. 그런데 또 여기서 내가 살짝 내달아가면 여보면 나보다 20살 제 양반이 2월 78이야. 나는 56이고 근데 저렇게 훌륭한 양반이 내 제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자기 올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지. 사실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거니 저 양반을 오다가다 말하자면 서울 역전 광장에서 만났다. 그러면 나보다도 20살 더 이상 잡순 양반이 내한테 땅바닥에서 큰 죄를 해요. 그럼 내가 어때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나는 실제로 어디 다니면서 한 번도 보한 일이 없어. 뭐 사주 본 일도 없고 관상 본 일도 없고 명당 본 일도 없어. 나. 근데 공부는 내가 스스로 생각건데 누구 못지않게 했어 내가 진짜로. 풍술지리 책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수백 권의 책을 갖다 읽었고 관상 책이라고 하면 또 수백 권을 읽었고 여러 책을 읽어서 조금 짐작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다른 데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간략한 제 생각이고 이 정도 근데 소개는 잘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에서 본질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난 내 이름 숫자도 못 사는데 공장님께서 뭐라고 했냐 교학 상장이라고 있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함께 자라나는 것 서로 함께 크는 것 이것이 공부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학 상장의 의미에서 또 유교물이에요. 가르치는데 이런 유파도 없고 또 신분도 없고 남녀도 없고 누구나 배운다고 하면 누구나 와서 배우라 하는 것이 공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오늘 이 자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무식하지만은 문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오늘 강의하는 것인 거니 풍수 관상 의학 일강이 내가 의학 박사야 한의학 박사야. 내가 공부를 어려서부터 해본 게 풍수학으로도 박사도 없더만 관상학도 없고 내가 할 것은 한의학 박사밖에 없더라고. 무엇인가 우리 어머니 표현해 보면 야 너 그런 거 공부해야 두꺼워서 똥도 못 닦는다. 우리 어머니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것은 정식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한의학 박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의학 박사는 우리 전라도 말로 포도시 따갖고 앉아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러한 통칭 술수학이거든요. 술수학이
들 수밖에 없고 우리 동양 사상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한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디딤돌식으로 건너뛰기식으로 대충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오? 무슨 책이라고 생각하시오? 크게 이해가 있구나. 네? 주역 어려워서 못 읽어.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고 동양에서 베스트셀러는 사서삼경이 사서삼경 안에 지역이 들어가지요. 왜? 조조가 서양과 틀린 것이 서양은 신분제가 그냥 백작, 자작, 남작, 공작, 오작 제도가 딱 베껴서 움직이들 보였지만 동양은 신분이 자유로웠어요. 나름대로 지금과는 다르게 이건 그냥 과거 제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과거가 시작된 이래 과거의 근본 교제가 사서삼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세를 하기 위해서 식자들이 제일 많이 보았던 책이 사서삼경이에요. 그 중에서 송나라 이후에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이 또 동북아 전체를 또 과거의 중심 교재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또 사서삼경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동양에서 최고 베스트셀러는 사서삼경이기 때문에 동양 사람 치고 사서삼경의 본질을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 조상들의 성향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과 우리 한번 떨어진 지가 100년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일단 공부 양만 놓고 봐봐요. 지금 사람들 여기 아까 여기 왔다 가서 천정병 의원만 하더라도 뭐 3대 천재의식에 쓴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뭐 천재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천재 아니고 일반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공부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책을 읽어야 하냐. 최소한 책 81권을 완전히 외워야 해요. 도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정도 해야 이제 공부 시작했다 해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그걸 다 외워. 근데 영리한 사람은 어쩔 것이오. 이 정도로 그전에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이 암기식 공부하지 말고 이해식을 하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가 못 읽는 게 어느 소리지 다 읽을 것 같은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 안 그래요? 실제로 못 읽는 게 그러지? 여기 우리 장병환 대표님 되게 소년 등고로 아주 뛰어난 또 제사 중에 제사로 내가 알고 있어요. 장병환 대표님 이렇게 머리가 훌륭하게 나오면 81권 위든 못 올 걸. 근데 그전에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사서삼경이.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분과를 해요. 대과를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진사과, 능력과인지 진사과는 시구, 송사를 해서 글 짓는 쪽으로 가고 영예과는 이제 사서삼경으로 외우는 쪽으로 가요. 근데 기본이 그런 걸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미사업에서 공부하려면 천문현상, 하늘의 별자리를 다 이해하는데 그에 관계된 책이 수백 권이에요. 수백 권에서 최소한 50권은 외우고 있어요. 또 그 다음 책 중간에 하는 것이 이제 풍수지리 이것도 최소한 수백 권인데 한 50권 이상 외워야 해요. 의학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100권 내지 150권을 완벽히 외워야 너 앞에 서서 그리도 너무 사랑방에 가서 서로 나근성 쉬고 글자 하나 내놓으면 서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시 주고받을 정도 돼갖고 좀 괜찮다 소리 들어요. 그전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않고 무조건 그전 사람들 무시만 해요. 옛날 사람들은 무시하고 옛날 사람들이 웃어. 시방 사람들 내가 상종해보면 성인이라 능지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인이 아니어서 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방 사람들 이렇게 상종해보면 그 똑똑한 사람들 서울법대 나왔다는 사람들 상종해보면 다나 피카리까 하더만 뭐. 그 훌륭한 사람들은 비교하다 못하고 내가 만났던 진짜 대단한 공부한 분들은 어찌냐 만물 박사예요. 무엇을 물어도 막힘이 없어요. 무엇을 근데 대충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해줘. 이 정도는 대화한 거예요. 시방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자기가 전문가고 많은데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정도 대화도 모른다 그래요. 그 사람도 당신 이름 숫자 못 쓰기는 매일반이고 나도 내 이름 숫자 못 쓰기는 매일반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데 그것을 모르고 에이 과문건 비례다 너무 지나치면 애들이 아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했어요. 이거 모르는 게 그래요. 지가 책을 안 외워본 게 그래요. 책을 외워보면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책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동양 베스트셀러라고는 사서삼경 중에 무슨 책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 책이 제일 중요해요. 100페이지도 안 돼요. 이 사서가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인데
이 대학이라는 것은 원래 애기라는 책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연도 이천 선생이 꼽아놓은 것이요. 정명도 정인지가 그 송나라 때 꼽아내가지고 하나 독립시켰는데 100페이지도 안 되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한 거니? 동양 이 체계의 시작과 끝을 다 정해놓은 것이 대학이에요.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퇴계 선생의 연락학파, 율곡의 기호학파, 또 같은 유학에서도 성리학, 양명학, 공양학 이런 거 있죠.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대학에서 싹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한 곳만 제대로 이해한다 보면은 우리 국사책에서 맨날 퇴계가 말하는 이기 호갈설, 기발 율곡의 기발 이승 일도설 이기 이론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대학책 여기서 안 읽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오. 근데 그것을 여기 나와서 그것을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할 사람 나 거의 없을 거라 아마. 헛공부하고 사는 거예요, 봐. 자기는 헛공부한 것을 알으면 괜찮은데 헛공부한 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 주제파악을 못하고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녹록거든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아무리 지금같이 이렇게 현실 생활을 하신다고 하지만 대학책 한 권 정도는 100페이지도 안 된 게 선생 모시고 선생이 왜 필요하냐? 오랜 세월 동안 지식의 축적이요. 똑같은 놓고 한자라는 것은 어느 엄청 멍청한 놈 글이라 토를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다 틀리져 버려요. 여러분들 저 석가모니가 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고 있다면요. 그 일반적으로 하면 천상천하 오직 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를 어떻게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라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천상천하 유아 독종 일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천상천하에 오직 어찌 나 하나뿐이겠는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한자는 보기에 따라서 선생에 따라서 완벽히 달라요. 그러니 토 안 띄고 읽는다는 사람은 나는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몰라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많이 안 듣는데 토 안 띄고 읽어서는 토를 띄어야만이 정확히 표현이 돼요. 그 토를 띄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그것이 영남학파, 기후학파가 갈라져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대학은 대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학 한 권만 공부하려도 어떻게 하냐? 최소한 1년은 공부해야 해요. 아무리 영리해도 장병환 대표님 정도 머리 되는 양반이 1년은 해야 해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3년이 하고. 근데 시방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대학이 그렇게 어려워요. 대학이 뭐더니 경일장과 전십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경일장은 것은 경이라는 것은 어디다 붙이는 거니? 성현의 말씀한테만 경을 붙여. 그래서 성경. 현임이 한 것은 전, 성경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의 이 책 앞부분 이것을 공자가 한마디로 해서 경일장 그러고 그 뒤에부터 10장을 전 10장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 거니? 공자의 제자 지응자의 말을 지응자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전 10장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일장과 전 10장 중에 없어져서 새로 채워놓은 주자가 채워놓은 봉암장 제5장 최소한 이 두 장은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래야 우리 조상들이 뭔 생각을 하고 살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풍수가 무엇이고 관상이 무엇이고 그 아닌 것인가를 대충 이해라도 해요. 그것을 모르면 이해 못해요. 그래서 대학을 알아야 하고 대학은 쫓겨있다 여기로 그 다음 저희가 또 꼭 동양화 그러면 주역을 먼저 사람들이 떠올려. 주역은 개뿔이나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어떻게 주역을 알아. 공자 같은 생이지지한 분도 주역은 위편 3절이라고 써요. 가죽끈으로 맨 끈이 3번 떨어지도록 있고도 내가 쫓겨 도살했으면 알았을 텐데 한 것이 주역이요. 근데 무엇을 알을 것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 그 주역을 주역이게 한 채 성리학을 성리학이게 한 것이 무엇이냐? 245자밖에 안 되는 저 북송 때 붉은 주자 말고 두루주자 주련배 선생이 쓴 태극도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최소한 태극도설과 대학의 경일장과 제 전지 5장 봉암장 정도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조, 관상, 풍수, 천문, 지리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내 얘기 아니에요. 그전에 그런 걸 얘기해. 나 같은 사람이 뭔 내 얘기였어. 그런 대로 전해줘야지. 그런 게 이 두 개를 얘기한다. 어째냐? 왜 안 해요? 내가 한번 외워볼까? 내가 집부시킨 사람도 그건 달려. 이렇게 시간 가면서 다 번지건데 글자 한자가 틀리는가 봐봐. 무곡은 태극이 동해 성향하고 동극 쭉이요.
이 무엇이냐 공황장도 치마 위라고 내가 아무리 멈춰도 다 위야. 내가 내 잘난 전랑자라 나는 성현들 현인들이 좀 좋다는 불법인지 그렇게 해야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고 이해 폭이 넓어져요. 여러분들 시황세상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불과 30년 안팎의 인공지능 이거한테 인간 꼼짝 못해요. 이제 꼼짝 못하게 돼 있어. 그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되냐 이 동양의 인문학 속에 나는 들어있다고 봐요. 동양의 인문학을 대충 수박 가달기식으로 주막 한상적으로 보지 말고 진짜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새기면서 토치를 정확히 달리면서 이해하면서 이것을 익혔을 때 인간이 살아있는 의미,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나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강의 앞서서 이런 데가 잔소리 서설이 길어요. 이 동양 사상적인 여든 한글로 돼서 옛날 한문책으로 옛날 책으로 옛날 그 한지 백지로 되어 있을 때는 여든 한글이 그 대학에서 첫 번째 말했던 경일자는 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알아. 학교 때 싹 배웠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대가하며 제 신면하며 제 지어지선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것을 삼강령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 무엇이냐 대학이라는 돈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 명명도 인간이 하늘로부터 타고났어. 무엇을 때냐 선한 마음 맹장이 성선설계이요. 이 성리학은 선한 마음을 적었어. 그 명덕이라는 것은 인지서도 호천이 헌영불매하여 이구중리하여 이응 만사자야라고 주장을 거다 주석을 닮았어요. 그 명덕이 기본이요. 타고난 명덕을 내가 공부를 통해서 밝혀낸다. 제 명덕. 명덕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바. 밝힌다 동사예요. 밝히는 명자예요. 제 명덕. 앞에 명은 내가 노력한다, 밝힌다, 힘써 행한다 이 말이요. 명덕은 하늘로부터 받은 바에 선연무구한 바에 본연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퇴계하고 일거하고 쌈을 맨날 어디로 했냐 이 응만사자라는 게 응하는 자. 응하는 것은 운동성이거든. 이 명덕이 운동성이 있냐 없냐예요. 퇴계는 운동성이 있다고 봐갖고 명덕을 무엇이라고 받는 거니 성이라고 본 것이고 율곡은 그가 응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운동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운동성이 있는 것은 태극은 운동 성은 이는 운동을 못하니까 이건 무엇이냐 힘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딱 차이가 나 같은 글을 놓고 자 뭔 말인가 이해 못될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넘어가 적은 거야.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요. 거기에 보통은 영남학파 그 기후학파의 구별을 못해요. 이렇게 금방 이해할 것 같으면 누가 여기 앉아있어.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제가 제 시드니냐 내가 공부를 해봤어. 명덕을 했어. 열심히 노력을 해가 해본게 이거 같이 좋은 것이 없어. 이것이 좋은 것은 공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너무고.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공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게 누구냐 내 아들 내 처자 부모요. 이것이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신민이야 신민. 그래서 이것을 가제입니다. 가제. 집을 가지려니 한다. 내가 나 하는 것은 수신이고 아까 명명덕은 수신이고 명명덕을 했으면 나 이외에 너한테 이것을 베풀고 소통을 해야 해요. 이게 신민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쓴 게 이것이 무엇이냐 신민은 하와중생이고 명명덕은 상구볼이요. 말만 바꾸었지 똑같은 말이요. 그런 소리가 그 소리요. 어쨌건 내가 나를 밝혀야 하는데 밝히는 방법이 이제 어려워요. 이 밝히는 방법이 참으로 어려워갖고 논어에서 본 거라고 해. 논어 제일 좀 하기 편해. 하기 쉽지 구려 열어와 그러죠. 배우고 있는데 또로 기쁘지 않거든요. 그 말이. 배우고 익힌다는 것이 무엇을 배우고 익히느냐. 마음 진짜 힘을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열이라는 것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내가 공부해본 게 누구하고 소통하지 못을 나 혼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경지가 열의 경지예요. 그 다음 제 신민. 아까 말하면 하와 등색 이것이 무엇이냐. 유궁이 자원방황명 부영 낳고 내가 해본 게 좋은데 이 좋은 것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너한테 허락하고 나눠준 것이 이렇게 나눠줘서 같이 소통하다 보는 게 밖으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낙이라고 그러다. 그래서 열낙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된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의 자리를 얻으면 어찌냐 대장부가 돼요.
해장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천하지 광고하여 넓은 광고 해갖고 나는 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거요. 출세도 필요 없고 두기도 불능하면 비천도 불능 이으면 이무 불능구리 아무리 나한테 창칼을 들여도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것이 부동심의 경지. 부동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밥도 쌀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자리가 들어가. 그래갖고 이것이 제대로 딱 어디에 맞아 떨어지냐. 대학 삼강에 다시 돌아와갖고 자 왔다 갔다 하는데 딱 하나로 끼어져. 다시 돌아왔고 명령력 신민 지어 지선이라고 있지. 지선의 자리에 딱 먼저 떨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그러면 나 명령력 신민 너 그다음 이제 지선 너가 같이 함께 가야 할 자리가 어디가 지선의 자리야. 그걸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뭔 말을 죠 나를 얘기할 때도 우리 함께 가자 그지? 우리란 말이냐 우주자의 지자이 우주의 하나로 소통하는 정신 이것이 우리요 우리.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 이제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야. 유가 무고 무가 하나야 이 말이야. 이게 딱 그거죠. 불경으로 말하고 화엄 사중 법계가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개로 뺑뺑 돌아가갖고 사사 무예도까지 오면 360도 돌아가서 그 자리로 딱 돌아오면 너 나 우리 하나예요. 유가 무고 무가 하나고 하나가 둘이 하나고 이 자리가 그 삼각령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틀리게 해서도 이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이 소리지 하나도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학문이 생기려고 어떻게 해서 종교가 생기느냐. 중흥에서 뭐라고 하냐. 천명주의 성이 하늘이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초성주의 도요 수도주의 교훈디 하늘이 명령했다니 하늘이라는 것을 놓고 인격신 하나님의 신으로 놓고 보면 종교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 천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란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런 진리, 이치, 성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종교와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에서 외부의 외압의 힘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천주교를 믿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하나밖에요. 그 남인들이 정약용이나 정약정이나 정약전이나 이 삼 형제가 다 천재예요. 이승훈이나 이가완이나 남인 학자들 다 천재들인데 이 양반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 천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그게 딱 봐도 떨어져. 누구도 이거 어떻게 못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들어갔어. 아까 이 학이라는 것이 이 공부하는 학도 학이고 그 다음에 이 불교로 말하면 참선 기독교 말하면 이제 기도 나를 떠나고 무아경지에서 부동식의 경지로 딱 들어가는 이것이 종교 종파마다 다른데 유학에서는 이것을 정좌 지경 정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모적이 하나만 잡고 쭉 가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안 해 일체로. 그래갖고 그 고요한 자리에 들어가갖고 내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자리 이것을 중구려. 중용의 희로애락지 비발을 의지 중구려. 인간은 그 오육칠정이 발현되기 전의 상태를 중그러고 발익해 중절을 의지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오육칠정이 나와갖고 바깥으로 나와갖고 다 절차에 맞고 사리에 맞아서 천지이치에 부합된 걸 화합을 해요. 중화하는 말이에요. 이 중화의 경지를 이루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이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명상이래요. 명상에 들어가면 부동심의 경지에 딱 들어가. 또 독서, 그 다음에 책을 읽어. 그 다음에는 일을 실제로 휩써 행해요. 이런 것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까 중화에만 해요. 독서와 특히 명상을 통해서 중후경지를 체득하고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화의 경지를 통해서 중화가 맞아 떨어져요. 근데 화하기 위해서 중을 하는 것이지 중하기 위해서 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원리요. 질서. 근데 이것을 아까 말한 창제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했냐. 율곡에서 이런 말을 해놨어. 유사한테 일회용서 뭔 일이 있을 때는 이치로서 일회용 그래서 써가면서 하는데 시간은 받고 이거 써다보고 날 새버려. 다른 얘기를 나보고 한 30가지나 하라고 물어보는데 유사한테 일이 있을 적은 이치로서 응하고 독서일 때는 이성궁녀예요. 그 독서의 이치를 궁구해요. 제2자용 이 두 가지를 제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정좌 수령 차심하여 고요히 앉아갖고
망망이 떠드는 이 마음을 걷어들여 갖고 사 적적부 분기심이마여 하여금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 불교에서도 적적 성성을 주장해요. 적적은 무엇이냐? 무분기진이며 이 말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적적이라고 해요. 성성은 뭐라고 하냐? 혼내짓이죠. 적적하다 보면 잠으로 떨어져 버려. 혼침 도거요. 그러니까 그것 하지 말자 그런 것이 뭐냐? 고요하면서도 살아있는 거. 이것을 성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의 최고 자리가 적적 성성의 자리예요. 혼내짓이. 그 다음에 대월 상제라. 상제를 대고 하나님을 배운다. 율곡이 분명히 써놨어. 거기다가 율곡이 거기다가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써놨으니 남인의 학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천주시리를 보고 마태그리치가 쓴 것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동양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천주교에 귀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중용의 철학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시방 그것을 원래 그러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것이고 여기서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이거요. 내가 아무리 이 소리 저 소리 백날 해봐야 백소리 안 들어. 시방 내 관상이 어찔까, 내 사주가 어찔까, 내 미래가 어찔까, 이것밖에 없어. 시방 여러분 그렇죠? 솔직해서 좋네. 물 한잔 드시고 이제 관상 풍수해주세요. 실제로 끝났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 실망할 거예요. 실망. 나는 답이 싹 나와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얼마같이 공부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이제 또 한 가지 또 들어요. 아까 이거 가장 중요한 제5 보망장이죠. 보망장. 보망장이 경물 치직장이거든요. 이제 없어져 갖고 주자가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여기다가 태극도서라고 보망장을 써놨어요. 내가 이것을 왜 써놨더니 칠판에다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이해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모든 게 여기다 배우 보망장을 썼는데 보망장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동양 사람들이 사주 관상을 어떻게 보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학이 삼강령 8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죠? 아까 말은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요. 명명덕은 나 가르치는 거, 신민은 너 가르치는 거, 지어지선은 너 나가 함께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거. 나, 너, 우리라 있죠? 하나가 둘이고 둘이 하나고 처음에 나온 게 유, 넣은 게 무, 그래서 다시 유무가 하나로 되는 거. 이것이 삼강령이에요. 8종목은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공부하냐라는 것이 8종목인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지금 평천하가 8가지 종목이요. 8가지 종목 중에서 경물, 치지, 성의, 정심까지는 수신이라고 보고 나에 관계된 일이에요. 제가 지구 평천은 치이냐, 치, 너에 관계된 일이에요. 이건 명명덕이요. 근데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가 아까 말한 주자가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을 보망장으로 다 쓰는 거예요. 간상절치 정자지하의 보조하니까 거기서 쭉 나와. 근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무엇을 여러분이 그 대학 제5장 경물치 보망자 중에 개 인신지령이 맞불리죠. 거급한 법을 대개 사람의 신령스러움이 맞불리죠. 알지 아니하면 없어. 우리는 남서부터 싹 알게 되어 있다. 선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자 얘기요. 개 인신지령이 맞불리지 다 알아. 그리고 거기다가 천하지문이 막불률이요. 천하의 모든 사사 물물들이 막불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어. 다 이치가 있다고 말해요. 이치가 있는데 오직 요리에 그 이치에 있어서 인간이 그 이치를 궁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공부하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아니해갖고 공부만 했으면 다 알아. 인간은 선언적으로 알고 있고 또 물건에 이치가 있은 게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미궁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다는 말이야.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는 말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기재이후 부진이야. 그 노력을 하지 않아갖고 이렇게 멍청해졌으니 이러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가르쳐서 이것을 타개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로 대학식이에요. 대학이라는 큰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무엇이냐 처음 가르칠 때 필사학자로 모든 학자로 하여금 즉 천하지문에 무릇 천하의 모든 하나하나 물건의 이치가 있다고 했죠. 그 이치에 나가게 해갖고 즉자가 나갈 즉자 이렇게 나가고 막부림기 이
이 지질이 이꿈자예요. 그 이치가 이미 있은 게 그 이미 아는 놈을 더해갖고 아무리 걱정도 자기 나름대로 조금씩 아는 것은 있어요. 그것을 발판 삼아서 거기서 나가라고 말이야 앞으로. 그래갖고 미구지구 그거는 그 물물 사사 물물의 최극점짜리에 나가갖고 지금 용놈이 힘쓰면 오래 두면 이르러져. 그 계속 노력하다 보면 중물지 일단에 활행과 중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활행만 통해 완전히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다 알아져버린 거예요. 맡긴 것이 하나도 없이 활행만 통해갖고 중물지 표리정지 모든 물건은 겉과 속의 이치까지 다 알아져서 그 중물지 표리정지가 물을 이르지 않으면서 다 알아져버려. 그래갖고 오심지 전체된 내 마음의 전체와 용, 체라는 것은 마음이고 용이라는 것은 형이 하나 뛴 물건이 체용론이에요. 이게 체용. 이것은 불교에서 따온 거예요. 우리 성리학이. 불교를 설명할 때는 체용으로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체가 완전히 떨어져 나온다. 체가 왜 떨어져? 날짜부터 우리는 신령스러움이 있었고 또 물건의 이치가 있으니 내가 신령스러움을 갈고 닦아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활용관통 혀져갖고 다 알아주는지 어떻게 해서 그러냐? 물건에 내가 나아갔다 그 말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양면각과의 차이예요. 여가 지금. 그래서 경무를 궁구할 격자로 보는 것이 주자의 해석이고 저 양명의 해석은 격을 바로잡을 격자 있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전체적인 물명을이니 받지 않으면서 다 밝아져 버렸으니 이를 그래서 경물이 나온다. 만물을 연건 나온다. 또 그래서 알미 지극하다 본다. 이게 공학자예요. 글자 몇자 되지 않는 뒤 내가 시간 관계상 얼렁얼렁 진행하고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동양철학의 핵심 성리학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이 큰 범주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보면은 천문과 지기가 관상과 의학이 다 재편합니다. 그래서 최용론, 천지우주, 그게 동기가문. 그 통수는 결론 동기가문이거든요. 천지만물 본혹 일체론이요. 인간이 만드는 이런 마이크를 이런 피조물까지라도 어찌냐 나와 같다는 거죠. 이것을 결국은 뭐라고 표현이 이통 기국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치는 하나로 다 통한다고 말이에요. 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 현상적인 것은 다 다르다. 국 그래요. 그래서 율곡이 천재예요. 한마디로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수만 번을 딱 한마디로 이치는 너나가 없는 것이다. 똑같아 천지 우주가. 그리고 기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율곡 16살에 당신 어머니 신사임당 돌아가신 게 금강산 마연에 가서 잠깐 스님이 되었거든. 그리고 나온선 그 시가 그 유명하신 거 연비어천 상하동이요. 연비라고 그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호록에 저 위에 하늘 날리는 솔개 밑에서 뛰는 물고기 연비어천이 하나가 다 똑같아요. 상하동이요. 저간비색 역비공이요. 이것이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요. 등한일서 가만히 있고서 보면 한번 으스고 본 게 독립사양 반목증이라 서양 걸음에 그 나무들이 그대로 서 있구나. 이 360도 돌아오고 그 자리에 돌아온 거 그 자리일 뿐이고 아까 말은 나로 우리밖에 더 있겠는가. 이것을 시로 딱 펴놓은 거예요. 이것이 화음하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화음 사등법계예요. 삼법계 현상 있는 그대로 볼게. 이법계 저 너머에 180도 돌아갔고 저 상상은 3개. 이사 무예법계 혼동은 3개. 그러니까 뿌림이 다시 돌아와갖고 다시 사사 무예법계로 돌아오는 이 자리를 율곡은 뭐라고 하냐 이통기국이라고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치는 하나다. 나의 치나 너의 치나 너의 치나 너의 치나 기질의 차이일 뿐이니 어떻게 보냐 이치를 깨닫고 보면 모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주 관상문학이에요. 이치를 알아보면 모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다 똑같은데 어떻게 모를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맨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목표를 어떻게 정하는 거니 시간 다 가는데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 우리 그 저기 장병환 저기 원내대표님은 앞으로 다음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상합쳐고. 이제 어떻게 보니 맨날 사람들은 이제 율곡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초학은 선수입 지원된 PD 성인으로 자기와 경북 유교를 다 애들 가르치는 책에다 애들 너희들 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뜻을 세우는데 뭔 뜻을 세우느냐? 나도 성인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럼 성인 되었고 뭐 얻게? 그것이 내성유학론이야. 성인이란 나는 성인이 딱 되어갖고 나 혼자 있지 않고 백가티로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다 생각이 임금이요. 여기 뭐 삼선만 되면 다 우리 장병환 대표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삼선만 되면 다 나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런다는데 옛날 사람들은 삼선 그만이 동네에서 누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자기 혼자 사람들도 다 왕 되고 싶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왜? 내성 요양지도를 배웠기 때문에. 알아보면 내가 공부를 해갖고 성인의 경제 딱 보고 먼저 이게 다 명령덕이. 그 다음에 이거 나무 쳐갖고 있으면 뭐죠? 왕노릇 해야지. 외왕. 내성 요양지도야 이게. 그래서 유학의 군부도도는 내성 요양지도이기 때문에 내성 요양의 도를 깨우치고 배워야 한 말이야. 그래서 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처럼 이게 임금왕자잖아요. 성, 나는 내가 성인이 되었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러면 이 태극도서는 성을 뭐라고 했냐? 성은 천지로 합기덕이요. 아무나 보고 성인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같이 덕이 이렇게 넓어야 해요. 이럴로 합기면 해와 달같이 밝아요. 그 사람 보면서 확 쳐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나 석가나 후와 뒤에 보면 오르라가 다 떠있잖아요. 내 사진에 그것이 안 떠있는지. 가봐봐. 이게 다 똑같은 것이오. 광배, 흉배라는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사람 보면서 그것이 나와요. 그게 뭐냐? 빛이요. 빛. 깨달으면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덕은 하늘과 땅과 같아야 하고 밝기는 해와 달과 같이 밝아야 해요. 그리고 사시로 합기세요. 추나추동 사시와 같이 똑같이 그 질서의 수능을 치고 아니야. 그리고 귀신으로 합기 기능이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 뭐 할지 정도는 알아야 해요. 이것은 성인 거죠. 성인의 경지가 아무한테나 성인성이라는 것이 아니요. 이게 성인이 딱 되었으면 이것이 좋으니 나 혼자 같이 말로 공여자. 그것이 다 왕이야. 근데 왕은 무엇 보고 왕이라고 하냐? 이게 다 왕자기. 이것이 하늘, 이것이 사람, 이것이 땅이야. 그래서 이 왕이 되려고 하면 내 성은 나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명덕이요. 왕은 신민이에요. 너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선 이상 장병환 대표랑 왕으로 돌아가고 하면 이 공부부터 해야 나한테 와서 무엇을 하냐? 이것이 하늘같이 상통천문을 넣었잖아요. 상통천문은 묻으면 안 돼요. 상통천문이요. 우그로는 천문의 통을 줄 알아요. 상통천문을 딱. 그럼 천문이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지요. 지금 이제 그지. 옛날에는 천문이 뭐 때문에 천문에 기용하고 이것부터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에요. 천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을 해요. 달력. 그래서 중국 놈들이 지그들만 달력 만들고 황제국만 달력 만들고 우리나라 제후국은 달력 못 만들게 해요. 그리고 동지사 때 동지날 가갖고 하래하고 그 달력 달다가 우리나라 배포하라고 한 것이 중국 놈들이에요. 그것을 깨우는 시기가 세종대왕이에요. 우리가 자긍심이고 독립심을 나타내는데 왜 누구들만 달력을 만들고 우리나라 달력 만들고. 그래서 장영실 2001년만들을 내세워갖고 과학기구를 해가지고 천문현상을 익혔던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서울 기준으로 해서 비로소 세종대왕 때 우리가 완벽한 우리의 달력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저 나침반 있죠. 우리 정식 나침반. 나침반 봐봐. 천반, 지반, 천반, 인반, 지반 3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24방위로 되어 있어요. 임자배추, 감이, 의진선사, 병원 이렇게 24방위이 한 방위가 15도 각도예요. 그러면 24방위인데 15도를 24로 바꾸면 360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한 시간에 전체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15도씩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미 2000년 전부터 훤히 나침반에다 소우주를 거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잠그고 침들고 차이가 지금 15도가 넘어요. 10도 차이로 딱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 멍청하다고 썼어요. 그래갖고 이것을 어디냐? 하루를 무엇이냐? 그 태미원, 자미원, 천시원 4번으로 나누고 28숙으로 나눠갖고 가장 중심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북극성 중심으로 북두 칠성이 돌아가요. 북두 칠성은 항성이 안 움직여. 나머지 육성은 북극성은. 그리고 이것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 칠성이 하루 저녁에 361도씩 돌아요. 360도가 원인 1도가 남잖아요. 1도를 정월달春시에
그 무엇이냐 무곡성 파고서 이거 두병이라고 해요. 무곡성을 북두부제 자루.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자꾸 5, 6, 7이다 보면은 이것이 이게 무곡성이고 이게 파금성이에요. 이게 탐, 거, 농, 문, 염, 무, 파 북두칠성인데 이것이 여기서 5개짜리 하나, 둘, 셋, 넷, 5. 여기가 이것이 이제 북극성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녁마다 361도씩 돌아요. 이게 1도씩 남고 저녁마다 1도씩 남는 놈을 그 음력 정월달 이거 2명이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해서 각도를 재면은 하루 1도씩 남잖아요. 여기서 달력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모든 현상이 나와. 기룡, 화복은 나중 문제예요. 실용의 바탕을 둔 달력을 상통천문해서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갖고 양력도 만들고 음력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가보경장력이 양력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음력 써야 해요. 이거 양력 쓰면 참말로 무식한 거예요. 빨리 바꿔야 해요. 왜 바꿔야 하냐? 모든 건 실용과 합리가 우선이에요. 요거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힘 있는 양반들을 바꿔야 해요. 참말로. 음력은 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양력은 음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절기 있죠. 소환대한 입춘우수. 이것은 양력이에요. 이게 음력이 아니에요. 15일 단위로 이것을 끊어놨는데 일각이 15분이거든요. 15분을 환산해서 계속 만들어놨는데 양은 음을 찾고 음은 양을 찾아가. 그 뭐만 해보니 식물은 딱 북박이에요. 북박이. 안 움직여요. 이게 음이에요.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식물은 못 가요. 식물을 크게 해서 식물의 대표적인 것이 농경사전은 벼아니죠. 이 곡식. 곡식은 무엇이냐? 양력 아니고는 하루를 나가도 못해요. 그런데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양력을 꼭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양이에요. 양. 양력은 이제 음을 써야 해요. 음을 써야 음력은 뭐냐? 바닷물, 달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양은 태양을 중심으로 만들었고 이 바닷물이 최하늘의 20쌍을 조금을 기준으로 해갖고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70%가 물로 규정되어 있어요. 인체가. 지구가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 염도 지수가 0.9%예요. 바닷물의 염도 지수가 0.9%. 똑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 월경 전후 여성분들 조울증이 많다든가 또 그 여러 가지 여성의 여성병만 있거든. 이것이 무엇이냐? 여성도 음이고 바다 물도 이 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물 빠질 때 인체의 기운이 빠져나가. 물 들어올 때 자기도 들어와.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울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도력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 인간에 있어서 인간의 바이오리듬이나 인간의 모든 부기공명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추, 길, 피, 흉. 길은 것은 따라가고 흉은 것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냥 음력으로 결정 지어지지 양력으로 결정 지어지지 않아요. 양력은 무엇이냐? 식물의 결정이죠. 식물에. 그런데 15일 단위로 해서 그 절기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활과 기능화복은 음력으로 결정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일 잔치하고 뭔 맨날 뭐 앉아서 뭐 생일 파티하고 뭔 박수 쳤다고 양력을 아무 효과 없어 그거. 음력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 그것이. 오늘부터 내 말 100번 맞은 소리인데 양력으로 생일 세우는 사람들은 싹 없이고 음력으로 하시고.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 그래서 음양력이 공이 똑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음력만 갖고도 안 되고 양력만 갖고도 안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음력으로 한다. 그렇게 사주 궁합 보는 사람들 음력으로 보지 양력으로 보지. 우리나라 최고 역학의 최고 대가이신 중간 선생한테 물어봐요. 음력으로 보는가 양력으로 보는가. 제 양반이 음양력 이치를 모르는 것이 아니오. 인간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봐야만이 맞아. 안 맞는 놈을 그대로 보라고. 식물 사주 볼 때는 양력으로 봐야 돼. 식물이 사주가 없건 식물도 사주가 있지. 왜 없어? 다 있는 것이지. 없다 하면 무식한 얘기요. 그래서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상통 천문의 이치를 훤히 알아갖고 3원과 28수국
그 이치를 꿰뚫어야 해요. 여기다 화담 서경덕 선생 같은 경우는 이 28숙을 지역까지 다 배속을 시켜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 서화담이. 그리고 나 뭐냐 인화중통 이것이 인화중통. 인화중통은 아까 말한 의학 사람 일이요. 의학 저 관상 뭐 사주 이런 것이 다 사람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럼 과연 이것이 왜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해서 하는가? 이것이 과학이요. 왜 과학이냐? 이 궁합이나 사주나 관상이나 이것이 뭐냐? 음양 오행으로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이루어졌냐? 별로 이루어져 별로. 그 뉴턴이가 말한 천지 만물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별이 다 있어. 허공중천에 별이 다 있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지 궤도를 따라 돌아. 왜 그러냐? 이것은 나름대로 지 별은 별대로 인력이 있어요. 그래갖고 인력이 있다 보면은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버리고 틀린 길이는 서로 잡아당겨요. 이것이 인력과 청력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력과 청력이 지금 현재는 딱 맞기 때문에 자기 자리만 뱅글뱅글 돌아요. 도는 상황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났다 하면 이것이 금목수와 또 오성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오성이 나를 중심으로 그 태어난 시에 비치는가, 금성이 비치는가, 목성이 비치는가, 화성이 비치는가를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이게 사주요. 에너지의 항상성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지도 몰랐다는데 왜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참만 알았어요. 뭘 몰라 모르기를 지가 몰랐지. 다 알았어. 서양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동설을 주장하기를 갈릴레오나 그 양반 주장하고 마젤란이 돌아오고 콜럼버스가 돌아오고 그 사람들보다 100년 전에 이미 세종대왕때 이미 천문유천한 책 봐봐요. 우리 다른 것은 내가 다 몰라. 내가 읽은 책만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서양보다 그 사람들보다 100년 전에 이미 지구는 둥글다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달력을 정확히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도 지어내서 우리 것이 좋다고 해야 할 판에 있는 것도 모르고 맨날 서양 공부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서양보다 훨씬 먼저 그것을 알아냈던 거예요. 비행기를 뭐 나이트 형제가 만들었다고. 나이트 형제보다도 훨씬 먼저 임진왜란 때 저거 진성 싸움에서 정평구라는 사람이 기차를 만들어갖고 30리 50리 날아갔어. 나이트는 200m도 못 날아갔어요. 처음 비행할 때. 실록이 나와 이것이 다.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뭐 어떻게 내가 지어내겠어 이것을. 이렇게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천체 현상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서로가 각도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그 지점에 비치냐 이뿐이에요. 이것을 가장 우리 동양에 잘 봤다는 사람이 누구냐? 소강절이라는 사람하고 그 송나라 때 송조 6행 중에 하나 들어가요. 소강절, 소옹이라는 사람하고 진단지희라는 사람이에요. 소강절은 황금책서라는 것으로 만들었고 진희는 것이냐? 자미드수라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해, 달, 오성, 28조 전체 한 360개의 별을 그 연월 일시에 따라서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같은 길끼리 비치는 것은 나쁜 것 서로 받아들이는 것끼리 하면 좋은 것 이런 것을 통계로 딱 뽑아놓은 것이 그것이요. 어느 정도 잘 맞냐? 무섭게 잘 맞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거요. 내가 어찌냐?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지금까지 사주인의 관상인의 풍수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원인이 그거예요. 있는 건 있다고 해야지. 통계인데 원인이 통계인데 관상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관상은 어느 정도로 정확했느냐. 관상의 시조가 숙복이라는 사람인데 숙복부터 시작해갖고 마유상서, 유장서 수백 권의 상서가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지 진짜로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제대로 보면 무섭게 맞춰요. 인간을 좌반, 우반, 천정, 인정, 지정, 3정으로 나누는 것 같고 그 5화, 4도, 12궁 이래갖고 360도에서 기, 이게 관, 형, 찰, 색으로 나눠. 관, 내가 부위마다 어떻게 생겼더라, 또 형상이 어떻게 생겼더라, 색깔이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갖고 또 연월 일시까지 나와. 얼굴을 보고 얼굴이나 사람을 딱 십자로 나누고 좌우미로 나눠서 남자 중심으로 나는 여기서부터
왼쪽 중심으로 흰 네 개를 내 사사 무엇이냐 여기 좌우 로 윤뒤 여기 좀 좌측인 나 중심으로 여기가 이거리. 그럼 남자는 순방향 여자는 역방향으로 들어가. 거기가 딱 나와. 그 다리. 그리고 나이도 여기가 싹 써 있어. 사람들이 귀잘생긴 거진이 있어도 코잘생긴 거진 없다는 소리가 귀는 것이냐. 남자 이쪽 귀는 1세부터 7세, 이쪽은 8세부터 14세, 귀는 14세까지 끝나. 그리고 다 있어. 그게 연월 시가 얼굴에 싹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간마다 그때도 틀려. 색깔이 또 너무 기운이 다 틀려. 이렇게 우리 동양의 선철들은 어땠냐, 철저한 합리적 정신의 바탕을 해가지고, 이게 객관 정신이 합리적 정신의 바탕을 해가지고 그놈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놈이 축적이 된 통계일 뿐이요. 뭐 귀신하고 얘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귀신하고 얘기를 해. 이것이 미신이네 어찌네 어찌. 절대 미신이 아니요. 수천 명을 두고, 중국의 일본의 남북 수길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냐, 관상을 공부하려고 처음에 그 골상을 하려고 이발사를 3년 했어. 그 사람 머리를 연구하려고. 그 다음 때밀이를 또 3년 했어. 사람이 몸 전체를 보려고. 관상은 별것이 다 나와요. 쉽게 말하면 머리털까지, 털까지 다 나와. 털 형태까지. 색깔은 말할 것도 없고. 너는 이 시까지 나오고 미래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현상일 뿐이 현상. 누가 뭐 시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관상이야. 의학은 무엇이냐? 이 내부가 성어지면 혐오예요. 이 내부가 고장이 나다든가 내부가 건강이 나면 백화세로 그대로 나와요. 눈이 삐거나 간이 고장난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다, 신장이 고장난 거, 이렇게 천지상관설이에요. 목소리까지도 다 나와. 목소리 하는 거 보고 이것을 오성으로 다 표현을 해. 기억은 목성이에 간에서 나오고 쓸개에서 나온다. 이런 것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기약 만들어진 것이 아니오. 세종대왕 훈민정음 해례편을 보면은 진짜 그건 사람이 아니야. 세종대왕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들은 나는 세종 그래서 내가 볼 적에는 또 우리 장정환 대표 천재라고, 장정환 대표 천재 같은 양반이 3명 합쳐져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세종대왕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 목소리 하나만 봐도 병을 다 할 수 있고, 병이 현재 어디서 발생했는 건 300 원리에서 어디서 발생했는 것까지 알아내게 되어 있어요. 원리가. 그 시국 사람들 뭐 음악 치료한다, 뭐 색깔 치료한다. 좋아. 취지는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로 이치에 맞더라니요. 거식증 환자다. 그러면 밥을 못 먹게 할 거 아니요. 그럼 밥은 뭐든 비와 이에 관계, 비는 토요. 색깔로 내보면. 그러면서 색깔을 비를 좀 낙화시킬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묵국토요. 묵국토는 간장과 소장의 기운을 높여하는데, 간장의 색깔이 무엇이냐? 파란 색깔인데 벽지를 파란색으로 싹 발라놓으면 먹기 싫어요. 이 원리가 세종대왕 훈민정음 논리가 다 들어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건 하나만 갖고도 박사하고 10개는 딸 것이네.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오. 원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것이 인화 중통인데,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천지 보는 일체, 너 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리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것이냐? 하천지리, 하천지리. 통칭자 풍수지리를 포함한 지리. 지리라는 것은 크게 놓고 보면 무슨 원리로 되어 있냐? 풍수지리의 원리가 그 동기 감흥이요. 같은 기운끼리 응한다. 다른 말로 천성응원, 하늘의 별이 이 지상에 응해갖고 구현된 거, 화현된 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지상하고 별하고 뭐하고 뭔 상관이냐? 이 상관이 쉽게 말하면 에너지의 균형과 조화 표현을 돼요. 여러분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 말이 뭔 말인가 알죠? 나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청룡, 오른쪽에 있는 백호, 내 뒤에 있는 것을 주작, 앞에 있는 현무, 나를 중심으로. 그러면 아까 말 이것도 만력이요. 3이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좌우가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있으면 같은 그 길이는 밀어내버려. 플러스 마이너스는 적어댕겨. 남자 여자 놓아두면 쟤도 사이 좋게 지내는데 여자끼리 놓아두면 맨날 싸우고 남자끼리 놓아두면 싸우는 이치와 같아요. 천재 원리가 그런 게.
그래갖고 한 점을 이 점을 중심으로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밀고 땡기는 인력과 청력이 균형이 딱 맞아진 자리를 혈명당 그리워. 에너지 균형과 조화일 뿐이 아무것도 아니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요새같이 이제 그 개발 논리에서 이것이 없어져버리고 이 산을 깎아버려서 도로를 내버렸어. 그러면은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셀 때는 혈의 중심이 어디냐? 일로 가버려. 이쪽에서 미는 힘이 강하다고 일로 가버려. 그래서 혈이라고 해서 움직이지 그대로 있던 아니에요. 이것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미신이라고 볼 거예요. 이것을 갖고. 여러분 이거 갖고 미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신이라고 못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세하고 미미해요. 그러면 혈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기운이 서로 한 길 쪽에 에너지가 이렇게 상파상마를 서로 부딪히고 미우면 어떻게 하냐? 열이 나. 사람 사는 데가 에너지가 활 발발하니 살아있으고 열이 나야 해요. 사람 사는 데나 죽음의 자리나 열이 난 게 예를 들면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명당을 파니까 뼈가 노라는 게 색깔이 변했었고 김이 하늘로 올라가다 이런 말 들어봤죠? 진짜 본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원리기 때문에 이 원리. 에너지가 이 한 점을 중심으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뜨거워져. 비비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고 색깔이 노란색은 중앙 황토 색깔이기 때문에 중앙. 동쪽은 청색, 남쪽은 백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그 붉은색, 북쪽은 저 검정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운데가 황색이면서 서로 에너지가 비비되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 점은 열이 날 수밖에 없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거기서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쁜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한쪽으로 막 이쪽으로 이것이 없어갖고 이쪽으로 치우친다. 치우치느냐 한쪽으로 깔아줘 사람이. 병이 어떠냐? 균형과 조화일 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방의학이 있고 치료학이 있죠. 병에 있어서.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균형을 병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맞춰주는 것이 예방의학이고, 치료학이라는 것은 병이 생겼을 때 균형이 깨졌으니 깨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을 치료학이라고 해요. 결론은 균형과 조화일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왜? 천지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천지 우주가 만약에 지금같이 균형과 조화가 안 맞아지고 너 별똥별이 하나 떨어져가고 큰 목성이 하나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궤도가 바뀌어져 버리죠. 달이 없어져 버렸다. 궤도가 바뀌어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균형과 조화가 맞아. 그런데 공전을 해서 하루에 1도씩 돌아가고 자전에서 360도 돌아가고 그것을 지키고 있어. 그 원리가 좀 풍수의 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귀신하고 관계된 일이야 미신이라고 보지 정확히 원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기계가 나오면 분명히 기계가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저 인공지능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 의사라고 도망 의사. 왜?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면 더 많은 수를 정확히 집어낼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균형의 자리를 찾아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냐? 인간이 날아가야 할 신성의 자리를 차지해야 사죠. 어쨌건 이렇게 풍수나 관상이나 의학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통계학이고 역사에 누적된 이 학문의 총체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 말이에요. 있어요. 분명히 있는 것은. 있는 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갖고 얼마만큼 믿고 따르고 오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이 서글퍼져. 그래서 성현들은 이런 말을 일체하지 않아요. 술객들만 해. 술수들 있기는 있으나 그러면 딱 말하자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럼 노력할 필요도 없게 성현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던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 마음 닦는 것만을 잡았어. 마음 닦는 거. 선한 일이라 착한 일이라 마음 닦아라. 똑같아. 우리가 꼭 짜고 온 것 같이. 왜? 운명이 있기는 있다. 이렇게 상통청문하고 이게 상통청문이 인화 중통이 있고 인화 중통이라고.
하차를 질이요. 하차 그래서 천진 삼재 세상인데 천진 삼재를 천인지를 하나로 꿰뚫었다. 이것을 왕 임금왕 그래서 임금왕자를 다른 말로 깨달을 왕 그래요. 아까 내 성 아니면 내가 성인이 되었고 이 헛것을 갖다 나 혼자 갖고 있지 않고 너하고 공유한 게 이것이 왕노릇이란 말이야. 왕노릇. 근데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냐? 제왕학을 배워야 해요. 제왕학은 말하자면 상통 천문지학을 배워야 하고 이마 죽동지학을 배우고 하찰 지리지학을 배워서 천지인 삼자를 하나로 용해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너 앞에 나서 나 한번 대통령 휴가 쓰겠어 하고 나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나서면 제대로 된 왕노릇 못이요. 그렇게 시방 해방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돼갖고 이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왕다운 왕제를 갖춘 이가 없기 때문에 제왕학을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제왕학 공부를 하면은 사람들은 심성을 알아. 너 어찌겠다. 너 앞으로 죽기 기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하는데 그런 학교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냐. 이 제왕학을 가르쳐요. 여러분 내 말 틀리요? 맞으면 같이 한번 들어봐. 나는 참말로 본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이 갖춰져야지 말 잘한다고 왕하는 거 아니오. 사람이 말 잘하는 것에서 왕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변호사 몇 명 왔는데 제자들 좀 똑똑한 사람들 잣들이 왕이 하겠네? 이거 안에다 전라들한테 왕 시키기 싫어. 누가 왕이 하냐? 이것을 갖춘 사람이 왕이 돼요. 내성외왕을 한 사람. 근데 내성외왕을 하냐? 공부 아니고 노력 아니면 안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데 헛공부를 하고 다니죠. 인간은 이거 하는데 책이 수만 권 나오는데 그 책을 어떻게 다 읽고요. 경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하라고 철학은 철학 전문가한테 하라고 상업은 각기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 있잖아. 나하고 너하고 더불어서 그렇게 살자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전문가를 갖다 쓰면 돼. 전문가를 갖다 쓰면 되고 나는 무엇을 하면 되냐. 이 왕노릇 하면 돼. 왕노릇이라는 것은 상통, 전문, 인화, 중통, 하찰, 지리를 제대로 깨우쳐갖고 그것의 자리를 정확히 적재적소에 두명을 쓰는 눈을 가져야 해. 그것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냐. 아까 말은 그 가장 잘 사주학의 최고 경지라고는 자미두수를 만드는 진단이란 진희 선생이 송나라 태조 조광윤이를 어릴 때부터 본 게 관상학적으로 본 게 이 사람이 그 시가 되것들이야. 황제가 되것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잘 가르쳐서 그 당나라 말기에 무대 시국이 있었거든요. 양나라의 그 후주 절도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도 조금 이제 더 가르쳐갖고는 그것을 우리 송나라를 딱 세워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할 일 끝나서 산으로 갈란다. 근데 송태조 조광룡이 선생님이 가면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해? 정치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인쇄에 등용하는 것인데 나 같은 사람이 쌈이라고 했지 어떻게 등용하냐. 나 못한다. 나는 왕제가 아니고 그럼 당신이 하시오 그래 선생님 보고. 나는 아니다. 네가 한다. 너 둘이 싸워버려. 그 간에 못 간에 한 게 그러면 나는 별수 없이 가야 하겠으니까 나 대신 인재 등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한 자미두수법이에요. 그리고 아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3원, 태미성, 자미성, 천시원 그래갖고 북두칠성이 1년에 하루짜리가 361도 도는 뒤 주병, 무국성과 파군성 중심으로 도는 이 원리를 28석에 배열해갖고는 그 음양오행의 상생과 상극, 음양과 오행과 삼변 원리를 거기다 그대로 배치한 것이 그 원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인재를 등용하시오. 정치라는 것은 인재 등용이요. 그래갖고 자기는 빠져 도망갔었어요. 이것이 자미두수요. 여기에서 발전시킨 것이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영계 선생의 태극도설이에요. 태극도설을 중심으로 성리학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고 태극도설이 없었으면 성리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이냐. 왕제가 갖춰야 할 제왕제학이에요. 근데 제왕은 무엇이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지우주가 돌아가고 있으니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수금지왕복도 천명 모든 선생들이 돌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래요. 유명한 불상은 운명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있다가 불쌍해지고 슬퍼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 무한한 창조력이나 이런 노력이 없어지는 역사는 단절되어요. 근데 있지만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냐? 마음가짐이고 노력이다. 그래갖고 유명은 있긴 있는데 불상에 딱 정해져 있던 아니요. 그 도선지 선한 일을 하면은 득 얻고 불선직 실직이라 선하지 못한 일을 하면 잃어버리는 것이다. 노력이나 운명을 바뀐다 이렇게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주, 관상, 풍수 이런 게 있기는 있으나 없다고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지요. 노력 안 하는 사람한테는 사주관상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주관상이 없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노력해야겠어요? 해야겠어요? 노력해야겠죠? 노력하면 다 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석가 세존이나 공자님이나 그런 분들은 한 가지도 그런 운명학을 발휘 못한 아니에요. 그런 양반들 운명을 몰라서 그렇게 한디 왜 내가 버리냐? 뭐라고 하냐? 지 천명자는 부리고 암장제 천명을 아는 사람은 무서운 바위 밑에 서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는 내 수명을 내가 사주를 본 게 나는 99살까지가 정명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총 한번 쏴봐. 죽겠어 안 죽겠어? 죽어. 어떻게 찍어 살아. 그래서 운명이라는 있기는 있으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그냥 노력이거든요. 그래, 노력하고 선행하고 하면은 운명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그 아버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날마다 매를 맞았어. 멍청한 아들을 이렇게 키워보려고 아버지가 매를 날마다 맞고 있는데 내 말만 잘 들으면 여러분은 내 길 안 그래도 돼요. 나 시킨 대로만요. 뭐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 하고 여러분들 노력 열심히 하셔요. 내 말 꼭 믿어. 다른 거 지금까지 한 거 싹 잊어먹어도 돼요. 내 말 꼭 믿을 것이 노력이라 선한 일이라 이것이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싶은 사람은 장관 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사람 다 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지역회사 시빅에서 그 역을 뭐라고 표현했냐? 부역은 대부분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이라는 것이 주역을 찍고 역이 해오고 다르고 앞서 음양 그 말이에요. 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사야예요. 뭐 한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야 해요. 무의하면 아무것도 한다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적연부동이라고 고요하고 움직이지 않다가 가비수동 천하지공 하나니 드디어 그것이 느껴갖고 천하의 모든 게 통하니 그것이 무엇이냐? 천하지 지시는 천하의 지극한 신령스러운 자라면 기승여 차절이요. 그 누가 이것과 더불어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냐? 선한 일하고 또 마음 잘 먹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내가 써갖고 지금 1시간 하는데 1시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이것이 무엇이 뭐니?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거죠. 명나라 때 원유범이라는 사람이 승은 원씨고 이런 유범 그 자가 유범이고 이름은 황이야. 그도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름은 무엇이고 자는 무엇이고 막 호는 무엇이냐. 아무리 바빠도 이것도 내가 이해하고 할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기휘 현상이 있어서 이름이 많아요. 낳자마자 부모가 지어주는 것을 명그죠. 그게 이름이에요. 그건 부모만 부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살 넘으면 남자는 관례를 올리고 여자는 계례를 올려. 근데 이번 또 무식한 사람들은 남자가 뭐 장계가야 성특공대 장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20살 넘어가면 남자를 받아갖고 선생을 세우고 친구를 불러다가 성인식을 하는 것이 그것이 관례예요. 여자는 계례고 비례겠자. 장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게 이때 지어주는 이름이 자여자. 자는 무엇이냐? 어린애의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어른답게 행동해라라고 이름부터 개명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친구까지 부르고 있어. 그 다음에 뭐지? 호는 아무나 부르는 거지 아무나. 아호, 결호, 뭐 이렇게 해서 호를 이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요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16대 사람인데 송웅창이 따라와서 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무사로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 공로인이라는 사주 잘 보는 사람을 만났는데 공로인이 너는 커서 뭐더고를 해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했어요. 가난해갖고 과거는 못 먹었고 의술이나 배웠고 제인 구제 광구 창생이나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나 구제하고 돈도 벌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의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로인을 만나니까 너 내년에 과거 합격해. 그리고 매달 매칭날 합격을 하고 몇 등으로 합격해. 몇 등. 그러고 아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내 말 들어. 그리고 2차 합격은 또 몇 등으로 해요. 3차 합격은 몇 등으로 해요. 그거 이제 향시요. 향시에서 할 것이고 이제 또 전시 이제 임금 앞에 가서는 시험을 보는데 또 거기 가서는 몇 등으로 하고 몇 등으로 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등수까지도 한 번도 안 틀려요. 그리고 너는 54살에 죽을 것이야. 그리고 아들은 없어. 이렇게 딱 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을 쭉 살아본 게 향시에서 시골에서 보는데 1차에서 몇 등 그대로 되거든. 2차에서도 몇 등 그대로 돼요. 3차에서도 돼요. 그런데 그 공로인이라는 사람은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전시를 본 게 네가 쌀을 녹봉으로 90석 받을 때 또 된다. 또 실제 90석 받게 되면서 또 전시에 가서 1차 합격으로 2차 합격으로 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쭉 있는데 은곡선사라는 사람을 만났어. 은곡선사가 참선을 하고 있는데 한 3, 40년 스님도 혹기 어려운 무심의 경지에서 가만히 이 원료비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나이가 젊은데 그 은곡이 불러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무동심의 경지에 들었느냐라고 물어본 게 인생 별것 있어요? 내가 공로인 만나서 물어본 게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 말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내가 뭔 생각을 뭘 빌었어요? 그냥 적당히 살다 가면 되지. 그런 게 나는 무념이요, 무상이요, 무창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이 거시기가 이 은곡이 뭐라고 하니 나는 너를 큰 사람으로 봤더니 너는 소인이구나. 왜 그리요? 문제로. 네 말 맞다. 지금 내가 이때까지 1시간 반 동안 떠든 소리가 똑같아요. 운명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은 바꾸라고 있는 것이지 그대로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운대나 운자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하면. 운명이라는 것은 바꾸라는 말이에요.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어요. 숙명은 남자나 여자나 나같이 찌까는 사람이나 좀 이만까지 큰 사람 이건 숙명이 어떻게 바꾸질 못해요. 나같이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이렇게 잘생긴 우리 이중로 또 은영이 잘생긴 사람이라 이거 어떻게 하겠어? 김중무 못 바꿔. 이런 것을 숙명이라고 보고 운명은 무엇이냐?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영을 운전하라고 말이요. 노력하면 바꾼다고 말이요. 이것을 너는 왜 모르냐? 라고 운곡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에이 뭐 그런 소리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게 하나도 안 그리더만 지금까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뭘 그렇게 해요. 아니다. 내 말 들어라. 그러고 이제 둘이 옥신각신하다 얘기를 해본 게 자기가 딸려. 논리가 부족이요. 그건 믿지야 못해요. 자기 어차피 54살밖에 못 먹고 죽는다고 아들도 없다고 게 내가 한번 그러면 당신 말 듣고 노력해볼게. 그럼 어떻게 했구나. 그대로 이것을 줘. 이 책. 이게 공과표예요. 공과표. 이 선한 일, 공, 나쁜 일, 과를 딱 정해놓고 네가 진짜로 3,000가지 이상 선한 일을 여기에 따라서 날마다 체크를 하고 한다 보면은 너는 100% 54살에 죽지 않고 70세를 넘길 것이며 네 팔자에 분명히 아들 없다. 그러나 너 분명히 아들 난다. 그게 문효범 생각에서는 믿지야 본전 아니요. 진짜로 노력을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도 낳고 74살인가에 죽었어. 그래갖고 죽기 전에 이 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도 자기 혼자 갖고 있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캔디 아들한테 준 거예요. 너 내가 해본 게 이렇게 되더라. 너 운명 같은 거 믿지 말고 사주팔자 믿지 말고 관상 풍수 믿지 말고 오로지 정신정액 마음을 바로먹고 바른 행동을 해서 네 운명과 사주를 극복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 간에 의리 지킨 훌륭한 사람 되어라라고 가르쳐준 책이 이 공과표 책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반 시간 내한테 뺏겼는데 내 말만 만약에 듣는다 그러면
이거 꼭 실천해야 해요. 대통령 꼭 뛰어.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선행이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운명대로 살아가는 운명. 운명은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서 운자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여간 내 말을 꼭 믿으시고 이대로만 한다고 보면은 꼭 실천해야죠. 이대로만 한다고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것 다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상으로 강의를 마칠까?